안녕하세요.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늘은 3개 신도시 2탄 작업입니다. 2탄에 대해서 1탄을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개 신도시 청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주택자의 마지막 탈출구가 되는 것이 바로 3개 신도시 청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신도시 관련해서 제목은 빅3 세 군데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빅3 세 군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단지,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 입지에 대한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적인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이 3개 신도시 빅3를 말씀드리냐면 광역교통계획 중에 바로 역세권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신도시가 발전하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1탄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 신도시가 왜 도입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를 배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자체는 입지적인 우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현재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역교통계획이나 생활인프라 같은 것이 몸테크를 하면서 살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입주할 때부터 상당한 인프라를 깔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광역교통계획의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상기시키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된 PPT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면적만 조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산 신도시가 약 200만 평, 왕숙 1지구가 약 300만 평, 왕숙 2지구가 72만 평, 창릉 신도시가 240만 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이 100만 평, 그 다음에 안산 대장이 67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가치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면적이 주는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자족시설도 놓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거단지와 그 안에 물길과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계획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사는 약 200만 평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자료 여기 잘못됐네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보면은 1기 신도시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공급된 미사강변 신도시가 약 172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산이나 왕숙이나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가 미사 신도시보다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미사가 172만 평인데 교산이 200만 평이니까 한 30만 평이 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면적이 컸습니다. 일산이 약 475만 평, 분당이 590만 평을 차지해요. 그래서 면적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 면적 기준만 보더라도 규모의 명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 도시 완성도 측면에서 빅3는 이미 발표할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산, 왕숙은 또 1지구, 2지구가 나눠져 있어요. 1, 2지구 합치면은 372만 평이 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가 240만 평. 그래서 교산과 왕숙과 창릉이 빅3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3개 신도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릉 신도시가 가장 좋을 것이다. 어떤 분은 교산 신도시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역세권이 주는 가치는 불변의 가치인데 이 역을 만들어주는 역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역사가 연장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신설역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역사를 연장해주면
그만큼 그 검증된 노선들이잖아요. 기존의 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노선을 연장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 설명하기 전에 쭉 3기 신도시 보다 보면 3호선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고 9호선이 연장되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GTX가 들어가는 연장 역사가 있는데 3호선의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 중심 지구인 종로와 종로 일대, 중구 일대 3호선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강남을 관통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그 다음에 업무지구를 연결한 노선으로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어서 3호선의 가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호선의 가치는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모든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업무지구인 강서지구와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중심지와 강남을 횡으로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 그 다음에 그 일대를 남으로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의 가치, 그 가치를 일단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교산신도시 1차적으로 교산신도시를 말씀드립니다. 교산신도시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송파 하남 광역철도 노선 자체가 지금 오금에서 끝난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밀지구를 거쳐서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제공한 이게 이제 100% 맞다라고 일단 전제하에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저는 교산신도시 애초에는 지하철이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받은 그림 자료를 보니까 교산신도시에 102, 103, 104 그러니까 3호선 역사가 3개나 들어가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05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과 환승이 되는 하남시청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의 연장, 5호선의 연장, 5호선의 환승, 그 다음에 여기 교산신도시 내에 GTX D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산신도시가 기존의 3호선, 유동인구가 많은 3호선을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5호선도 환승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GTX D 노선까지 연결되니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 3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산 신도시는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그런데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3호선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업무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5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 나중에는 GTX까지 가니까 이 파급 효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숙 신도시를 보는데요. 왕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숙 1과 왕숙 2 그래서 한 370만 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골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9호선 자체가 하남을 거쳐서 왕숙 2, 그 다음에 왕숙 1, 그 다음에 풍양이라고 해서 지하철 4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구를 관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의 새로운 역사가 신설되고 경춘선도 연결되고 나중에는 GTX B 노선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노선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근본에 개통했던 연장했던 지하철 8호선도 그렇게 지구에서 멀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8호선은 단지 내 직접 들어오는 관통하는 역사는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이미 지하철 9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 이걸 우리가 쿼트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미 3기 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설 역세권, 기존에 사용하던 9호선이 연장되는 의미의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경의선과 경춘선 역사가 신설되게 됨으로써 정말로 이 광역교통계획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인프라가 정말 많이 깔리는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숙 신도시가 가지고 가는 지금 다산 신도시도 8호선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산도 지금지구, 진건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혜택은 진건지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8호선 연장의 개통에 대한 그 다음에 한강변에 붙어있는 지금지구 쪽 아래쪽 부분은 지하철이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깔리면서 지금 지구에도 9호선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왕숙2, 왕숙1, 그 다음에 4호선까지 연결되는 이 광역교통계획의 파급 효과가 가장 남양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강 접근성도 좋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규모도 큰 왕숙 신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 빅3 세 번째는 창릉 신도시죠. 근데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가장 큰 방점을 주고 창릉 신도시가 면적 자체가 240만 평. 그쵸? 그 다음에 면적도 한데 이제 그 고양시에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입지에서 이제 신도시가 공급되는 점에서도 기대가 큰 신도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내에 기존의 노선을 끌어다가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가 교산과 왕숙과의 차이점입니다.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여기 보시면 GTX A 노선이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개통됐는데 대곡과 연신내 사이에 창릉역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TX가 관통한다는 측면, 그거 하나. 근데 GTX 외에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려면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창릉 신도시 내에는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역과 업무 중심지구인 서울역 중구 일대,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어지는 삼성역과 이어지는 이 라인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거 외에 창릉 다음에 연신내역에서 환승을 하면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환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탈 수는 없지만 한 번 환승하면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을 환승할 수 있다. 이 장점. 그 다음에 상당히 기대가 크죠. 서울과 그 은평구 일대와 굉장히 가깝게 연접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도 가깝고 이런 광역교통계획이 역사가 창릉 역사가 들어온다는 점. 근데 제가 왕숙과 교산 두 개와 다른 점은 왕숙과 교산은 기존의 3호선과 기존의 9호선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노선을 연장하는 것과 창릉 신도시 같은 거는 GTX 하나가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빅3는 교산, 왕숙, 창릉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광역교통계획이 주는 가치는 익히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기준으로 빅3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원론적인 얘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청약 관련돼서 질문들도 많았고 하세요. 근데 청약 관련된 게 상당히 사실은 복잡하면 복잡하고 개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할 수 있는 게 여러 지역에 이제 분산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내가 상황이 어떻고 그 청약 저축 총액이 2,500만 원이고 이런 것이 제가 합격권인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청약 관련돼서는 직접 청약홈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점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약과 관련된 거는 본인들이 세부 조건은 반드시 숙지하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프린트를 했는데 청약을 하면은 이렇게 청약 공고라는 게 종이로 PDF 파일로 제공을 하거든요. 한 12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청약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다 들어가요. 이거는 특별 공급분이라 제가 출력을 했는데 일반 분양 나오면 또 일반 분양 관련된 당첨자는 어떻게 가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만 100% 숙지하시면 청약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은 반드시 이 청약 공고를 출력해서 일일이 공부하시고 모르면 그 청약홈 홈센터에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고 내가 이 청약을 하겠다는 이 관심은 이 세부적인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숙지 안 하고 누가 추천한 대로 청약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공부하신다는 거, 내가
당첨 확률이 높은 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첨 확률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청약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혹시나 떨어질 것 같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청약을 꼭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꼭 넣어보시라. 이 과정 자체가 부동산 재테크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청약을 꼭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이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일이 누가 코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빅3 지역만 말씀드렸지만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안산 장산지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굳이 뭐 청약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한 빅3 지역 지난번에 1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3평 기준으로 창릉 신도시 아마 8억 전후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8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정도의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무주택자로서의 서름 자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천 대장 주변에 산다, 인천에 산다, 또는 안산 지역에 산다. 근데 내가 사는 집은 지금 다세대나 빌라에 살고 있다, 또는 아울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약간 규모도 작지만 계획도시고 3기 신도시고 입지가 입증된 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들어갔을 때 당첨됐을 때 당연히 그 3기 신도시가 주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 플러스 향후의 미래의 시세 차이까지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당첨이 돼서 내가 여기서 7년, 8년, 10년 살다가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근하시고 제가 예전에 책에도 쓰고 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데 청약을 막 이렇게 재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은 내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첨이 되어야 당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축 총액이 많고 아무리 뭐 자산이 있더라도 당첨 안 되고 내가 청약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올 수 없는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인기 지역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이 비인기 지역이라도 내가 청약을 해서 보금자리를 틀고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돼서 본인의 향후 부동산의 재테크를 계속 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끝도 아니고 종착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셔서 본인의 어떠한 그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또 질문 중에 그거 하나 있었어요.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하면 100% 나는 당첨권이다. 저축 총액이 2,500, 2천만 원 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이 3기 신도시를 해야 될까요? 인서울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 자체의 기준은 딱 하나죠. 내가 당첨됐을 때 중도금 잔금을 치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민간 청약 물량들 보면은 5구제곱미터 25평 같은 경우가 10억에서 12억 사이, 그 다음에 30평대가 13억에서 15억 사이에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평대 그래 미래 가치도 좋고 입지도 좋아. 근데 15억이야. 그 잔금 중도금 치를 수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근데 나는 요즘에 대출을 일으킬 때 과거에는 담보가치만 보고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100% 소득 기준, 내가 이걸 상환할 능력까지 다 체크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금은 있어도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일으켜주는 입장에서 나의 상환 능력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이거를 이제 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상당 부분 의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절반 이상은 내가 당첨이 되면 중도금 잔금 대출 받을 거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도금 잔금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나의 소득 기준과 나의 어떤 자산 상태가 준비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인서울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대출받기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서울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한 3, 4억 밖에 없는데 15억짜리를 청약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계약금 내고요. 계약금 아마 1차, 2차 계약금 내고 5% 내고 중간에 중도금 내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집단대출로 많이 일으켜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잔금 낼 때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분이라야만 가능하니까 본인의 처한 상환 능력, 자산 능력을 검토해서 3기 신도시를 청약할 거냐 그 다음에 서울 인서울을 청약할 거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중에 빅3 지역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빅3 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어떠한 그 성과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투자를 하시든 투자하는 건 투자 성과, 미래 가치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청약을 하죠? 예를 들어 창릉 신도시 청약이 되면 다른 데 당첨이 되면 다른 데 못 하잖아요. 뭐 세 군데 중에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표한 것에 당첨이 되면 다른 거 청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개가 거의 다 미래 가치가 좋고 여러 가지 입지적 측면에서 좋은데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주로 서대문, 은평 이쪽 서부 지역에 주로 살았다.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출퇴근하는 게 그 중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요 근거지가 이쪽이다. 그러면은 창릉 신도시가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주로 사는 근거지가 남부 지역이라든지 동부 지역에 주로 있고 내가 여의도 또는 중구 일대, 강남 일대 출퇴근한다. 그러면 교산과 왕숙 신도시가 좋겠죠. 왜냐하면 바로 광역 인프라 자체가 강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직장 동선, 직주근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직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이 살아왔던 생활 터전, 생활 인프라,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의 어떤 주요 공간을 고려해서 청약하시면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교산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그래서 나는 직장이 인천인데 이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 입주했을 때도 만족도도 높고 거주 만족도도 높고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도 높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제가 빅3 지역 설명했고 그 다음에 빅3 지역 설명 외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청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1탄, 2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어제부터 창릉 신도시 특별 공급이 나오고 아마 오늘부터 일반 분양을 할 텐데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모쪼록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꼭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